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와 영상 촬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바로 ISO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촬영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흔히 ISO는 그냥 숫자를 올리면 밝아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는데요. 사실 ISO는 그 이상의 의미와 활용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ISO의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ISO는 원래 필름 시절부터 사용되던 국제표준감도 지수입니다. 필름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크고 민감할수록 어두운 곳에서도 잘 찍히지만 대신 거친 질감, 즉 그레인이 생깁니다. 반대로 입자가 촘촘하고 미세하면 매끈하고 선명하지만 빛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죠.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 원리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센서 자체가 빛을 받으면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 신호를 얼마나 증폭할 것인가가 ISO 수치로 표현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빛이 들어왔을 때 ISO를 높이면 전기 신호를 크게 키워서 화면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이죠. ISO는 노출의 3요소 중 하나로 조리개, 셔터, 그리고 ISO라는 세 가지 축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최종적으로 영상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셔터를 길게 열면 빛을 오래 받을 수 있고 조리개를 열면 더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리개를 더 이상 열 수 없거나 셔터를 더 늘리면 모션 블러가 심해질 때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ISO입니다. 숫자로 풀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ISO 100에서 ISO 200으로 올리면 감도가 2배가 됩니다. 즉 조리개로 따지면 한 스탑 밝아진 것이죠. ISO 200에서 ISO 400, 400에서 800으로 갈 때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ISO 수치가 100, 200, 400, 8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렌즈에 있는 조리개 수치를 보면 3분의 1씩 나눠지듯 IS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ISO를 무조건 높이는 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촬영에서 ISO를 높이면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노이즈입니다. 화면의 어두운 영역, 특히 그림자나 중간톤에 자글자글한 점들이 생기고 색이 뭉개지거나 디테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ISO를 올릴수록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다이내믹 레인지, 즉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ISO를 올리면 어두운 곳에서 찍기 쉽지만 동시에 화질과 색 표현력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 ISO입니다. 대부분의 시네마 카메라는 설계 단계에서 가장 최적화된 ISO, 즉 노이즈가 가장 적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가장 넓게 나오는 ISO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는 ISO 800이 베이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카메라는 ISO 400이나 1250이 베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듀얼 네이티브 ISO라는 개념도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 800과 5000 두 가지 ISO에서 모두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센서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에서는 조명이 적은 현장에서도 비교적 깨끗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ISO를 조정할 때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베이스 ISO를 기준으로 삼고 조리개와 조명을 먼저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득이하게 ISO를 올려야 한다면 얼마나 올렸을 때 노이즈가 허용 가능한지 미리 테스트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ETTR, 즉 익스포즈 투 더 라이트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상에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밝게 노출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그림자 영역의 노이즈가 줄어들고 후반 보정에서 안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하이라이트 클리핑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밝은 환경에서 조리개를 열고 얕은 심도를 쓰고 싶을 때는 ISO를 낮게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때는 ND 필터, 즉 강광 필터를 사용해서 들어오는 빛을 줄여주면 ISO를 억지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는 조명 장비를 추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ISO를 올리고 후반 작업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ISO와 함께 EI, 익스포저 인덱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ISO가 센서의 실제 감도를 나타낸다면 EI는 촬영자가 현장에서 선택한 노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권장하는 ISO는 800이지만 감독과 촬영 감독이 의도적으로 EI 400으로 세팅하고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조금 더 가노출로 찍히지만 후반에서 보정했을 때 그림자 디테일이 더 살아나기도 하죠. 반대로 EI 1600으로 세팅하면 다이내믹 레인지의 우선순위를 하이라이트에 두게 됩니다. 즉 ISO는 기술적인 감도 수치이고 EI는 노출 전략을 표현하는 선택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ISO는 단순히 화면을 밝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ISO는 조리개, 셔터와 함께 노출을 결정하는 축이자 동시에 화질과 다이내믹 레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장에서는 카메라의 특성과 베이스 ISO 그리고 후반 보정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이 촬영할 때는 무조건 ISO를 높이기보다는 조명과 렌즈, 셔터 스피드, ND 필터 등 다른 요소들을 먼저 활용하시고 ISO는 최종 보정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SO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촬영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